색깔이 다르죠. 앞에는 분명히 은빛이었는데 요르단 사해는 금빛이에요. 일출 아니면 일몰이겠다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사해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와 같은 곳이죠. 제가 사진 찍으려고 할 때 사실상 들켰어요. 들켰는데 자연스럽게 여성이 재치 있게 남자 쪽으로 다가가가지고 포즈를 잡아준 거예요. 이러면 참 기분이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커스를 잘 사람들한테 맞췄기 때문에 뒤에는 아웃포커스로 금빛의 바다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금빛 속에서 딱 항온이 저물어가는 그 찰랑찰랑한 역광의 빛을 두 여인이 다 이렇게 오롯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사랑의 속삭임,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할 땐 순간보다는 역광이 훨씬 더 아름답죠. 윤술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죠. 인내에 가시면 미얀마에 인내 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미얀마 여행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물길을 먹기 때문에 황금빛으로 또 빛나죠. 물을 먹으면 무조건 반사예요, 반사. 윤술 모양을 만드는데 이 윤술을 얼마만큼 넣을 거는 여러분 배에서 내가 키를 올리냐 앉았냐에 따라서 윤술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동네 어디 연못 있는 데 가서 태양빛이 비칠 때 내가 가까이 가냐 멀리 떨어지냐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에 반사되는 물빛의 크기를 윤술 모양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요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짝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 서서 찍으면 어떻게 할까? 요 윤술 모양은 여러분들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인내호수에서 여백을 많이 뒀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를 할 행위는 이것만 봐도 간접적으로 뭔가 낚시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상상력을 동원시켜줘야 돼요. 위에 보면 집들이 지금 장작을 피워가지고 밥을 하고 쉬는 시간인데 아직까지 퇴근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고기를 많이 못 잡은 거죠. 꿈보다 해몽이 좋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 윤술은 바로 고기의 물고기. 고기를 잡아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역광을 통해서 윤술은 해몽을 하자면 고기와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 사진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사진이에요. 꿈은 요만한데 제가 해몽을 여러분들한테 좀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광을 찍으면 이렇게 윤술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시드니에 있는 골드코스트 쪽 가다가 이제 시드니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핑을 갖고 있는 거. 자, 즐기고 이제 해질녘이니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밑에 보면 물이 은빛으로 빛나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다 역광으로 잡힌 겁니다. 형태는 역광 빛을 받으니까 피사체가 검게 나오죠. 당연히 검게 나오죠. 근데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서핑보드를 가지고 가는 저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게 역광을 온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색깔을 보면 대충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윤술을 넣는 방법은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높이에 의해서 그 다음에 깊이에 의해서 서로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역광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캐나다의 그 유명한 아사바스카 빙하예요. 저 위에 있는 빙하입니다. 설상차라고 해가지고요. 한 20억짜리 차인데 바퀴가 제 키만 해요. 2m 정도 되는데 저보다 크네요, 바퀴가. 그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빙하에서 직접 걸어가고 사진도 찍고요. 제가 저 빙하에서 물 갖고 와가지고 호텔에서 라면도 끓여 먹었던 생각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사바사카 빙하에서 햇빛이 고스트 이미지가 쫙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얼굴이 순강은 아니에요. 다 머리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비트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역광을 찍어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아사바스카 빙하가 딱 잘 나오진 않죠. 이거면 이 빙하만 찍는 다음에 여러분은 강선을 순강을 찍어야죠. 근데 내가 갔어. 근데 이 해가 벌써 돌아섰는데 어떡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아사바스카 빙하라는 걸 형태만 보여주고 이 아름다운 풍광을 찍는 이 사람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감정이입을 확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여행사진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사바스카 빙하라는 걸 저거를 잘 보여줄 땐 순간으로 찍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캐나다 엘버타에 있는 주지사가 좋아하겠죠. 그런 사진보다는 여러분들이 빙하를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 자, 여행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행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 여행 사진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여행 풍경 속에 사람이 주인공이 될 때 여행 사진은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많이 봤는데 정답은 개양귀비꽃 오리지널 그 양귀비는 아니고요. 그거는 시골에서 재배하면 큰일 나죠. 차이는 뭐냐면요, 진짜 양귀비는요 줄기에 이렇게 솜털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요 솜털처럼 나와 있다, 이거 개양귀비예요. 요것만 보시면 알아요. 꽃은 모르는데도 줄기에 이렇게 하얀 촉수처럼 나오는 게 많다, 그러면 이건 개양귀비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역광으로 찍으니까 이 개양귀비를 훨씬 더 다양하게 줄기에 솜털 같은 난 이런 것들도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다 추측이 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는 건데? 그리고 경북 상주하면, 근데 이거 상주 시장님이 싫어하죠. 왜? 순강이 아니잖아요. 상주하면 특산물이 꽃감인데, 꽃감을 이렇게 꽃감 덕장에서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가서 찍어야 꽃감 덕장을 보여주는데, 저는 반대로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바깥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는 검게 나오고요, 주렁주렁 매달린 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험 있고 개연성으로 화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게 꽃감이란 걸 알잖아요. 저게 바깥에 찍으면 색감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본 우리 개양귀비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거는 조금 연한 연두색, 어떤 건 짙은 연두색,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많이 받은 곳은 조금 어떻게 해요? 하얗게 좀 나오니까 주황색에 좀 가깝고, 빛을 많이 받은 어두운 부분들은 주황색에 검은 계통이 불고, 이게 꽃감 덕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때 다르겠죠. 그래서 꽃감 덕장을 내가 상주 시장의 느낌으로 찍는다 그러면 순간, 난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찍고 뭔가 좀 남들하고 다른 사진을 좀 뽑고 싶다, 그럴 때는 역광으로 촬영하시면 아마 좋은 사진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역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정의 순간, 여러분 셔터의 결정의 순간 역광이었습니다.